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7월 3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것저것 뭐 이슈가 좀 있었는데 미국하고 이제 EU하고 이제 무역 갈등이 이제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이제 뭐 40억 달러 정도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한국이랑 대만까지 해서 뭐 철강 쪽에 관세를 부과한다, 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경제 성장률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뭐 하향 조치 되긴 했는데, 뭐 정부는 지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2% 중반대, 하향했지만 아직도 높죠. 이거는 뭐 대통령이 2% 중반대 계속 고집하고 있으니까 그냥 구미를 맞추는 정도로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짱짱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얘네는 시비를 걸어도 지들이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시비를 거는 국가지만 시비를 걸수록 미국은 이익을 보는 거죠. 관세를 부과해서 지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물론 좀 복잡하게 가면은 그만큼 뭐 이제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수입하는 게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적어도 수출과 수입 대비했을 때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손실이 좀 컸다면은 그 부분을 이제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 정도는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 무역 대표부 쪽에서 올리브, 그리고 뭐 이탈리아의 뭐 치즈, 뭐 스코틀랜드 위스키, 뭐 이런 품목들 있죠. 이런 품목에다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얘네 또 중국에 이어서 중국이랑 어느 정도 해결되는 듯 하더니 이번엔 또 EU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거기에 한국이랑 대만에도 관세를 이제 철강 쪽으로 해서 무슨 456% 관세를 부과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여기저기 다 이제 시비 걸고 다니는구나 다시. 요 부분이 이제 뭐 우리나라나 뭐 이런 EU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미국은 짱짱합니다. 여기까지 밀려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안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은 뭐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뭐 좀 좋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죠. 미중 간에 무역 협상이 다시 시작됐고, 또 화웨이에 대한 거래를 허가했죠. 거래 재개가 됐으니까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술주들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예요. 요 계속 말씀드렸죠.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화웨이가 굉장히 큰 고객이란 말이에요. 대형 고객인데 정부에서 정책을 펼치니까 일단 뭐 정부에서 펼치는 정책에 대해서 인정하고, 오케이 그럼 우리 거래 안 할게 하고 바로 합류는 해버려요. 근데 거래는 안 했지만 계속, 야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우리 기업에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안 되겠니? 하고 이제 계속 로비를 하는 거죠, 정부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화웨이랑 거래 재개 정도는 한다. 근데 화웨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뭐 미국에서 수입 다시 한다, 이런 건 아니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화웨이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쪽에다가는 이제 뭐 제품을 판매는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신뢰도 쪽에서는 타격을 입었죠. 해외 전 세계 국가에 신뢰도 쪽에서는 타격을 입었죠. 아마 이거 타격 안 입은 거는 한국 정부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 정부는 워낙 좋아하니까 미국 중국 제품을. 그래서 뭐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술주 같은 경우도 호재가 있다. 얘도 뭐 살짝 원래 밀렸다가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얘는 잘 밀려졌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밀렸다가 60일선 지지력 테스트 받고, 이번에 미중 무역 G20에서 정상회담 한 다음에 바로 점프, 그리고 위쪽에서 놀고 있다. 8,000포인트 위에서 놀고 있는 뭐 강한 모습이다. 이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한데 미국만 저렇게 짱짱하면 뭐하냐. 우리는 허구헌날 이렇게 증시가 밀리는데 아 이거 진짜 한국에서 주식 못해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부는 경제나 뭐 민생 이런 데에 관심이 없어요. 국내 쪽에 관심이 없는 정부예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인정을 하실 거고 이제는 느끼실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 다 이제 북한이나 뭐 외부 쪽으로 쏠려 있지 국내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인정하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안 하면 돼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기대감이 높으니까 실망감이 큰 건데 기대를 많이 안 하면은 그렇게 실망을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정부는 그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트럼프는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법인세 인하. 친기업 정책인 거죠, 이게.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 되자마자 한 게 법인세 인상. 반기업 정책인 거죠. 애초에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기업들 때려잡겠다. 경제 따위는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과 같아요. 계속 정책 발표하는 것마다 다 그렇잖아요. 죄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쪽에 뭐 의도가 있는 것처럼 뭐 물론 발전을 생각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나오는 정책 자체가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네. 정부가 뭐 하반기에 경제성장률 뭐 정책 발표했잖아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서 뭐 얘기하고 했었는데 경제성장률이 이제 그 2.4에서 2.5% 정도로 마이너스 0.2% 포인트 정도 하향을 했죠. 하향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정부 구미 맞추기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이너스 뭐 0.2% 포인트 이거 내린 거 정도는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 구미 맞추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민생 쪽 민간 쪽 민생 쪽은 2% 되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정부에서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말이 요즘 많이 유행하죠. 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은 거를 정부만 모른다라는 얘기가 뭐 많이 나오죠. 우스갯소리로 하죠. 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7개월째 마이너스 수출이고 뭐 생산이나 투자 이런 거 다 부진해요. 정부만 좋아해요. 지금 정부만 우리 경제는 낙관적이다 이러고 있어요. 눈을 감고 보시는 것 같아요. 데이터 같은 거 분명히 다 들어올 텐데 눈을 좀 뜨셨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나마 이겨낸다라기보다는 그나마 하락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건 추경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IMF에서 뭐 9조 뭐 얘기하고 했었는데 추경에 대해서 9조 정도는 해야지 너네는 이제 경제가 좀 이제 뭐 살아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는 제안한 게 6.7조죠. 그래서 이게 국회로 넘어와 있는데 지금 수개월째 관심도 안 갖고 있습니다. 빠른 상반기에 이미 9조 이게 돌파가 됐어야 되는데 통과가 뭐 돼야 된다 이렇게 IMF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6.7조 이것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 근데 요게 그래도 7월에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요런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아예 관심조차 없었어요. 이게 문제가 관심이 없어. 관심이 국회에서 쟁점이 이게 아니에요. 지들 힘겨루기나 하고 앉아있지 뭐 똑같습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 욕할 게 없어요. 똑같아요. 하는 거 보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5일에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한국당 쪽에 이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결정돼야 되는데 이게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5일에 선출 한 의원총회 한다고 하니까 7월 정도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통과돼 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7월 정도에는 논의를 하겠죠. 그래서 근데 좀 그 뒤에 나온 발언들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5일에 예결위원장을 선출한 다음에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라고 하죠. 우선 심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나머지를 꼼꼼히 따지겠다. 이게 발의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아직도 쳐다도 안 봤나? 이 사람들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쳐다도 안 본 건가요? 이미 꼼꼼히 따져보고 통과를 시킬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여기서 뭐 추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논의가 돼야지 뭘 이제 와서 꼼꼼히 따지고 앉아있어요.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요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나 종교 쪽은 중립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 주식 쪽에 도움되는 정책을 하는 사람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당파 싸움 맨날 허구날 하면서 똑같아요. 분위기는 우리가 뭐 낫다 쟤네가 낫다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똑같아요. 근데 일본은 국익을 위해서는 당파 상관없이 뭉쳐요. 의견이 모인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애들도 뭐 여기 당파 싸움 없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서로 이제 개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정치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부분도. 근데 국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통일이 돼. 우리나라는 국익 따위는 필요 없어요. 내 이익, 내 이익과 내 당의 이익. 이거 빼면은 이거만 관심이 있지 국익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국민이 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네요. 선거할 때도 뽑을 만한 인간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국익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을 합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제가 한국당이었으면 한국당 쪽이라면은 그냥 그걸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차피 추경은 저건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IMF에서 구조라고 했는데 우리 열심히 세금 걷고 앉아 있는데 지금 정권에서 세금 열심히 걷고 있잖아요. 근데 IMF에서도 구조라는데 차라리 한 10조 하자. 제가 한국당이었으면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뭐 당파 싸움이 문제가 아니다. 니네랑 우리랑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국민들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한국당 사람들이라면 이런 주장도 같이 좀 해볼 것 같아요. 아니 한국당이 아니라 다른 뭐 당 사람들이어도 이런 식의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진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는 국민을 생각한다. 우리 당은 국민을 생각하는 당이다라는 뭐 얘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저보다 그쪽은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라면은 이런 의견을 좀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10조 하자고 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은 주식시장은 좀 밀려있다. 그래서 2090포인트 요 구간 정도는 살짝 지켜주는 모습은 나왔는데 요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뭐 요런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반등 나와서 이제 21선 정도는 이제 안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21선을 오랫동안 이탈하는 것은 좋지 않다. 빠르게 2100포인트 요 구간 2110포인트 2110포인트 구간은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한번 맞고 밀린 거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적어도 강하면은 여기 좀 약하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데 2050까지는 안 내려오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한번 밀린 건 인정을 하고 조금 더 뭐 밀렸다. 1% 정도 밀렸으니까 좀 더 밀렸다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반등해서 2130포인트를 넘어가 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넘어가 주는 거는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다음 주 정도에 넘어가 주면은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금 지나서 넘어가면은 베스트까지는 아닌 거죠. 베이스가 되는 거죠. 저는 다음 주에 2130포인트를 넘어가 주면은 베스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죠. 그래서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막혀 있어요. 요거는 따로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아직 막혀 있어가지고 뭐 이거를 돌파하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열어줘야지 넘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좀 막혀 있는 모습이라서 돌파가 쉽지는 않다. 옵션 만기일 지나서 혹은 옵션 만기일 때까지 수급이 변화해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넘어가 주면은 그때가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고, 뭐 다음 주에 안 되더라도 7월 안에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기본적인 가장 베이스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나, 뭐 요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뭐 이렇게 2050포인트 깨고 내려가는 거겠죠. 근데 이 확률에는 높게 두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은. 일단은 7월 안에는 그래도 2130포인트 정도는 이렇게 올라타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시나리오는 그 정도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올 자리였으니까 뭐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 쉬어갈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 구간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700포인트 도전해서 뭐 실패했는데 이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700포인트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까지는 아닌데 투심이 지금 악화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심 쪽이 조금 살아나야 되는데 이제 바이오 쪽에서 워낙 뭐 압박이 좀 심하고 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바이오 중심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해소되고 투심이 좀 해소되고 하면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유한양행 1조 라이선스 사업과 이제 매즈온 쪽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또 HLB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임상 3상 실시해서 몇몇 국가들의 뭐 실시해가지고 뭐 조건을 좀 맞추면서 이제 FDA랑 뭐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루트를 잘 밟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임상 결과가 조금 목표치 미달한 것 같은데 아쉽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완을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거예요. 이게 안 좋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이 약의 효능이 입증 안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약의 효능은 입증이 됐는데 이게 뭐 반응률이라던가 이런 목표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약간 미달됐다. 혹은 뭐 대조군도 이만큼의 효과는 나와서 그게 굳이 HLB 이제 리보스테라민을 써야 되는지 의문이다. 이런 정도가 나온 것 같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인데, 매즈온 같은 경우 해명을 잘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등이 잘 나왔고, 유한양의 라이선스하고 잘해줬고, HLB도 정상적인 수순을 잘 밟아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최근에 그래도 하락한 거는 인정을 하고, 이제 투심이 조금 회복되면서 이 700포인트 올라오고 요 71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 21선이 이렇게 꺾여서 710포인트쯤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 21선을 빠르게 올라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여기를 올라타야지 또 위쪽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급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도, 선물 매도, 옵션 양매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대놓고 그냥 하락 포지션이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뭐 관세 때린다고 하지 정부에서 관심 없지. 거기다가 기분이 또 나쁜 것 중 하나가 그나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호재를 만들 만한 거는 추경이다, 이 얘기를 제가 몇 달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저 추경이 나온 다음에 요 추경이 이제 통과가 되면 2개월 안에 뭐 70% 이상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원래 상반기에 한 다음에 여름 정도까지 한 다음에 가을쯤에 추가 추경에 대해서 논한다거나 이런 게 나왔어야 했어요. 우리나라는 6.7조로 안 된다. IMF에서 얘기한 것처럼 6.7조로 안 된다. 저거 9조 얘기했었는데 10조 하자, 이런 얘기가 어느 당에서든 얘기가 나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추가적인 추경은 없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리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을 좀 증시가 느낀 것도 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를 싫어하더라도 정책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주식시장은 정책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 수혜준이 이런 종목들이 날아다니는 거죠.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다. 항상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하향,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양매도. 사실 코스피는 주식 매도는 큰 물량은 아니에요. 외국인들 1000억도 매도 안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관망 정도 수준이에요, 주식은. 근데 선물을 6,000계약 매도한 게 요게 부담이 되는 거고, 선물을 매도했는데 콜옵션까지 매도를 했으니까 아예 그냥 위에를 그냥 막아놨구나. 2130포인트를 막고 여기는 만기일까지 옵션 매수가 들어와서 풀어주지 않는 이상 못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2130포인트입니다. 여기를 이 구간 자체를 넘어가기가 어렵게 지금 포지션을 구성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선물 매수 들어오는 거, 선물 매수랑 콜옵션 매수 금액이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일주일 앞으로 남았으니까 이제 옵션이 더 중요하겠죠. 옵션은 만기일이 일주일이 앞이고 선물 같은 경우는 9월이 만기니까 아직 여유는 좀 있어요. 근데 선물은 이제 시장의 부담을 전체적인 부담을 주는 게 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일주일짜리 이벤트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옵션 매수, 선물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콜옵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계좌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말씀드린 구간까지 딱 내려와서 터치하고 갔죠. 핑계는 뭐 일본에서 뭐 수출 규제하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삼성전자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지. 일단 말씀드렸던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만 해도 소재가 일본에서 넘어오지 않으면 이거 양산이 안 돼요. 양산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뭐 알고는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사실 팩트는 팩트인데 장기화보다는 정치적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뿐이지, 이게 진짜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아니라 삼성전자 지금 43,500원 여기를 위협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도 이탈할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하시겠어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43,500원 부근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우려하지는 않고 고점에 대한 저항,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45,000원 부근에서는 오히려 이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처까지는 내려왔습니다. 조금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제 61선이나 아니면 43,500원, 44,000원 사이 요 구간까지도 볼 수는 있겠죠. 뭐 쉬었다가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공격적인 분들은 47,000원대에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45,000원에 매수하는 게 유리한 건 누가 봐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때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면 여기 온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좋아져서 얘가 돌파를 한다면 차라리 여기 넘어가서 47,500원 구간에서 안착을 하면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뭐 자연스러운 흐름 자체는 자연스러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 위로 가던 내려가던 뭐 자율등락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이닉스는 지금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많이 밀린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그냥 횡보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요 구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쁠 게 없어요. 지금은 이게 내려가도 지가 좀 약하면 한 66,000원 테스트 정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가 안 내려갔잖아요. 그동안 하이닉스 수급이 약했다가 최근에 조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저 소재 수출 규제가 정말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 정도 말씀드렸던 악재다면은 66,000원 이미 이탈했었어야 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보이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그렇게까지 좀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수급이나 이런 그 종목의 움직임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그냥 오늘 뭐 어제 오늘 다 매수하고 있잖아요. 기관이 던진 거지 오늘 같은 경우. 그죠? 그러니까 기관이 저런 정책이나 이런 걸 좀 반응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날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 목표치 뭐 22만원에서 22만 5천원인데 만약 22만원에서 맞고 밀리게 된더라도 목표치가 얼마 안 되고 밑에 하락에 대한,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면 20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20만원 전후 이렇게 밀릴 수 있는데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오히려 수익 나는 기대 수익률 플러스 목표치보다 마이너스 목표치가 더 크잖아요. 이럴 때는 매매하는 게 아니다.
차라리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매매하던가 밑으로 내려오면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밑으로 먼저 내려왔다. 뭐 여기 이걸 뭐 맞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이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기대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종목으로 어디까지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어디까지 목표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20만에서 22만 5천 여기가 1차 목표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얼마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먹을 게 얼마 없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단기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10년 본다라고 하면 그냥 들고 가는 게 맞겠죠. 저는 장기적으로는 셀트리온의 실적이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매매 관점, 투기의 관점, 매매의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매매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기대 수익은 낮고 앞으로 밀릴 수 있는 손절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수구간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날 말씀드렸죠. 요런 구간에서는 관심 갖는 분들은 관심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만원 전후에서는. 이거는 뭐 미리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날.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뭐 흘러가고 있다. 셀트리온은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는 제일 뭐 짱짱한 이유는 간단해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거고 신약 개발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이제 셀트리온은 이미 증명된 검증된 신약에 특허 만료되는 요런 그 약품들을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해가지고 복제약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확률은 조금 더 높지 않느냐 요런 심리가 또 작용을 하는 거죠. 신약 개발은 이번에 HLB 같은 경우도 효능은 입증했지만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목표치에 미달됐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다. 뭐 전체 OS 같은 경우는 이미 흡족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경제 약물 대비 소폭 우위를 이제 뭐 봤으니까 우위의 성과를 나왔으니까 성과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거는 이제 실패에 가깝지 않느냐. 본인들은 임상 지연이라고 하는데 주식 시장에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반응하는 거는 지연되는 거는 그만큼 판매가 늦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시판 허가가 나오더라도 판매하는 게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다른 신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선점하는 게 중요한데 다른 신약이 개발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추가적인 임상을 했는데 지연됐지만 이게 임상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이거는 절반의 성공은 그 절반의 실패다. 요거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지온 같은 경우가 요건 다시 봐드리면은 HLB 같은 경우에 뭐 밀렸어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반등 시에 한번 정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메지온 같은 경우 1차 목표치 10만 원이라고 했고 10만 원은 도달했다. 근데 이제는 요 구간 안에서 10만 원과 8만 천 원 요 사이에서 이렇게 자율등락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10만 원을 넘어가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저항을 받더라도 크게 밀렸으니까 저항을 받더라도 그러면은 공이 이렇게 바운딩 될 때 이렇게 한 번에 크게 오른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오르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힘을 모아가지고 돌파해서 나오는 게 맞는 건데 원래 움직임은 이게 맞는 건데 메지온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러면은 중순이면 한 2, 3주면 되겠지. 2, 3주 정도면은 우리가 기다려줄게라는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주분들이나 심리적으로 10만 원 여기 돌파할지 안 할지 2, 3주 정도 탑라인 결과 나올 테니까 기다리면서 보겠다. 이런 심리가 지금 현재는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게 노이즈로 밀린 주가는 회복이 되는 게 원래는 정상인 겁니다. 근데 지금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회복이 회복을 한다 뭐 안 한다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아시겠죠? 원래는 회복되는 게 맞지만 정상적인 투심이면 회복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투심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10만 원 여기 도전은 또 하겠지만 회복이 된다 안 된다를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좀 밀린다 싶으면은 뭐 8만 1,000원 뭐 이렇게 8만 원 초반대로 밀린다 싶으면 요 구간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 위쪽에 10만 원 구간 간다라고 하면 여기는 아직은 아닌가 하고 한 번 정도 정리하고, 요런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탑라인 결과가 좋게 유효하다라고 발표되면은 그때는 10만 원을 넘어가서 위쪽을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소재 쪽으로 해서 오늘 후성이 뭐 아예 날라갔죠. 오늘 그냥 쭉 날라가면서 8,500원 요 구간 중요한 구간인데 안착을 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안착했는데 요거 이번 주 안에 8,5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번 주 내내 여기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은 돌파했다고 지금 바로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여기를 한 2주 정도 지켜주는지 보고 사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냥 날아가면 내 거 아닌 거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러니까 기업 내용 자체는 미래 성장성이 있는데 이게 반영되기 어려울 정도로 최근에 좀 쉽지는 않았었는데, 요게 뭐 일본 핑계로 해서 한번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뭐 축하드리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 차라리 이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요게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여기 마이너스권에서 말씀드렸죠. 이날 마이너스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47,000원 부근에 말씀드렸는데 벌써 55,500원까지 왔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54,500원 요 구간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해요. 54,500원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다. 요거 한 2주 정도 지켜주면 얘는 더 뭐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54,500원을 중요한 가격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기차 쪽 봐야겠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오늘 이 36만원 두들긴 다음에 뭐 크게 안 밀리고서 중간 정도까지만 왔다가, 그러니까 한 35만원 부근까지 왔다가 이제 뭐 위쪽에서 놀고 있는데, 전기차 쪽이 지금 좀 정신을 차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에 흐름 자체는 괜찮아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최근에 좀 해주고 있고, 보시면은 6월부터 해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죠. 보시면은 6월 5일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보시기니까 6월 5일부터만 보면은 외국인들이 2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기관도 이제 매도를 엄청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매수 들어오는 건 없지만 매도를 또 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면은 기관이 관망하는 사이 외국인이 이렇게 쓱 담아가지고 끌어올리죠. LG화학은 외국인들이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 기술력이 워낙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전 세계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 기업이에요. LG화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중장기적 성장 기대감으로는 좋으니까 빠르지 않더라도 계속 뭐 인덱스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LG화학 같은 경우는 담아놓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저는 그렇게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 요즘 좀 주가가 반응을 좀 해주는데, 양호합니다. 지가 밀리면 35만 원 요 아래쪽에 이렇게 살짝 이탈하면서 이제 21선 터치하는 정도까지가 약세가 아닐까 싶고, 이게 뭐 진짜 밀려도 34만 원은 지켜줄 가능성이 높은 현재 상황이다. 돌바락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그 정도 보고 있고, 오늘 거래량도 좋았고, 그러니까 쉴 때는 거래량이 줄죠. 여기 돌파 실패하고 밀리는 날, 요런 날들은 거래량이 줄어들죠. 그리고 오늘처럼 올라가려고 하는 날 거래량이 계속 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수급적으로 상방향으로 올라가는 날 거래량이 늘면서 는다라는 거는 매수세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매수세가 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매수세의 중심은 뭐 외국인들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현재는 추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릴 수 있고, LG화학 하면 LNF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NCN에 강자고, 오늘 의미 있는 구간인 뭐 28,500원 구간을 살짝 넘어가 줬는데, 거래량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요 구간을 이제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LNF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초까지만 유지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 28,500 다음 주 초까지만 유지해 줘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유지해 준다면은 그 안에라도 이렇게 위쪽으로 갈 가능성, 그 뒤든 그 안에든 위쪽으로 다시 한번 또 힘을 쏟아낼 가능성이 좀 있는, 오늘 수급, 요즘에 얘도 수급이 좋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위쪽에 돌파 시도할 때 거래량이 팍팍 늘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항을 돌파하려는 시도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늘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뭐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전기차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저는 이 전기차 관련주는 사실적으로는 더 오래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밀려 있는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거는 수년간 계속 뭐 성장을 할 거란 말이야. 앞으로 뭐 10년 동안 뭐 당연한 거고 그 이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내연기관을 대체하려면은 이거는 아직 뭐 멀었어요. 지금 성장하려면은 멀어서 엄청나게 먼 길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볼 수 있다라고 계속 꾸준히 언급드렸고 같이 언급드린 종목 중에 최근에 일진머티리얼즈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놈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저항 돌파에 실패하고 횡보를 하고 있다. 얘는 옆으로 누워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보통 기본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저항에 맞으면은 밑으로 밀렸다가 그 다음에 돌파 시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해서 돌파하는 게 이게 상승의 N자형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승의 N자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강한 거는 강한 게 하나 있는데 상승할 때 맞고 옆으로 횡보할 때 이놈이 가격 조정 이렇게 세게 받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는다. 그럼 이게 더 강한 놈이다. 이 상승 N자형 중에서 제일 강한 놈이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누웠다가 돌파하는 이런 옆으로 누워있는 N자형이 제일 강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그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뭐 멋진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일진머티리얼즈 전기차 쪽에 최근에 수급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일진머티리얼즈가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망시키지 않고 올라와줘서 다행인 것 같고 지금 시장 흉흉한 분위기 사이에서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뭐 축하드리고요. 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위쪽으로 올라가도 그만이고 여기 이 구간은 위쪽으로 먼저 올라가도 그만이고 눌려서 이제 37,000 뭐 지지력 테스트가 나온 다음에 7,000에서 8,000원에서 지지력 나오면 더 좋고 그래서 밑으로 살짝 눌렸다가 가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지금 저항 돌파해 있는 구간이고 한 차례 위로 뿜어줬고 거래량 다 실어줬죠. 그러니까 해줄 걸 다 해줬어요. 일진머티리얼즈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해주면 좋겠다 싶었던 거를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건 항상 말씀드리죠. 전기차 쪽은 급등주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급등주를 노릴 거면 수소차 같은 테마주를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전기차는 이제는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등보다는 이런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일진머티리얼즈나 이런 아까 LG화학도 마찬가지고 LF도 그렇고 뭐 이런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산업화가 된 다음에 요렇게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면서 가는 거다. 요걸 말씀드린 거예요. N자형이라는 게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다음에 가격 조정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넘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돌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이해하시겠죠? 코스모신 소재가 바로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위에 한번 도전하고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N자형이 하나 나오고 뒤에도 N자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파형을 그리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추세를 만드는 과정인데 얘는 아직은 조금 약해요. 이제 14,000원 당연히 60일, 20일 골든 크로스 나오고 있는데 여기 오늘 거래량 붙었으니까 내일 한 번 더 상승을 뽑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14,500원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에 이제 기존 양봉의 상단이 있단 말이에요. 650원인데 한 500원 정도만 넘어가도 넘어가서 안착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넘어가서 여기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위쪽 16,000원 쪽을 두드릴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 이 16,000원 저항까지 넘어가 준다면 코스모신 소재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인 부분을 완벽하게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저점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세코 같은 기업이 요즘 여름 관련주 계속 말씀드렸는데 마니커가 먼저 튀고 한번 튀고 지금 뭐 잠깐 쉬고 있고 파세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데 뭐 흐름이 양호한 것 같은데 위쪽에서 이제 탄력을 얻지 못하고 쪼르륵 밀린 거는 아쉬운 부분이죠. 만약에 다음 주 초까지 여기를
넘어가 주지를 못한다. 뭐 12,000원 구간을 넘어가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정리했다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일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얘는 그 2,200원에서 2,250원 요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2,200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은 해줬어요. 2,200원을 이탈해서 끝났다라고 하면 신일산업 더럽게 약하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2,200원 정도는, 그러니까 61선 정도는 올라타줬어요. 그러면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까지 해서 이 2,250원 요 21선 정도는 올라타줘야 돼요. 일단 최소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제일 좋은 건 2,400원을 한 번 더 두들겨주는 거죠. 올라와서 두들겨주고 이렇게 쉴 때 2,250원 위에서 쉬는 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한 번 두 번 두들기다 보면 이제 2,400원 돌파해서 2,800원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2,200원은 이제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아래쪽으로 본다면 2,100원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되고, 조금 나는 높게 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 2,200원 보시면 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니커,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니커가 최근에 좀 밀려 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 뭐 그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 구간에서 보시고, 공격적인 분들 여기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공격적인 분들 요렇게 밀려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한 해 만에 하지 마시고 여기 구간에서 하지 말고 요 구간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900원 전후나 뭐 이 구간에 밀리면 추가 매수를 하고, 여기서 기껏 해봐야 한 5에서 10%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종목을 한 번에, 제가 계속 꾸준히 언급드리지만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막 50% 이렇게 들어갈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5에서 10% 정도 들어갔다 치면은 기다렸다가 한 900원 전후 오면 한 5%에서 10% 정도 요 정도만 늘리고, 그리고 반등이 나와서 본전 오면은 추가 매수한 거 정리하고 나머지 원래 처음 매수했던 것만 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삼복더위가 코앞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초복이 조금 빠른 편 아닌가 싶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12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올해 초복이 그 좀 빠른 편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초복이 12일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7월 12일. 그러면은 이제 열흘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삼복 더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니커나 저는 마니커라는 종목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림이나 하림지주 뭐 이런 종목들 있고, 그리고 체리브로가 있고, 동우 팜테이블이 있고, 뭐 이런 쪽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언급드렸죠. 동우 같은 경우도 가격적으로 매력 있게 왔네요. 근데 4,600원 이탈했으니까 요 밀려서 요 4,400원 이하를 줄지 아니면 4,600원 회복하는지 둘 중 하나를 보고 매수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뭐 요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복날에 우리가 먹니 안 먹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삼계탕은 무조건 많이 나가요. 삼계탕은 무조건 많이 나갑니다. 제가 종로 쪽에 오래 살았으니까 보면은 거기에 뭐 대통령이 먹고 간 삼계탕 집 해가지고 유명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맛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제 스타일은 아닌데, 아무튼 거기가 복날만 되면은 그 입구에 뭐 줄 서는 게 아니고 저 언덕 위에 한 골목 위에 쭉 끝까지 몇백 미터를 줄 서 있어요. 거기 그런데 보면은. 근데 매년 이게 줄이 없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날 되면 삼계탕 쪽 관련주들은 항상 복날 근처 가면은 볼 수 있다. 뭐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름 관련주로는 항상 뽑힌다. 여러분 집에서도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으로는 이제 천천히 보셔도 되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꾸준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파세코 같은 게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밀려 있는 종목들 쪽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긴 시간 동안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 영상 도움되기 전에 요거, 그리고 최근에 뭐 종목 같은 경우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 된다고 했죠. 유한타증권에 저희가 관심 종목 매머드 투자 연구소에서 다 관심 종목을 등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이랑 연동이 돼 있는 거니까 HTS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계좌 뭐 만들면은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뭐 한 번이든 뭐 두 번이든 뭐 많으면 세 번이든 이렇게 뭐 업데이트가 되는데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관심 종목에 잘 등재해 놓고
이제 체결 강도가 들어올 때, 체결 강도가 좋을 때 이렇게 단기 투자하시는 분은 체결 강도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닌 분들은 이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왔을 때 원하는 비중을 잘 실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비중은 좀 시총이 좀 큰 종목이 아닌 이상, 1조 근처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한 10에서 15% 정도로 뭐 제한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이나 조금 분할 해가지고 조금 더 담는다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표시 요거 터치해가지고 알람 들어왔을 때 제일 빨리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영상을 맨 밑으로 내리면 여기 터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댓글 달 수 있으니까 숫자 3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잘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관심 종목 따라하기는 제 거 채널 딱 클릭하면 홈에 이렇게 대놓고 공개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요 밑으로 내려가도 있어요. 여기 공지사항 및 이벤트 여기 클릭하시면 되고요. 요 교육이 미래다. 이번 주에는 주중에 하나 올려드리고 했으니까 주중에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일요일날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시황을 먼저 올려드렸으니까 주중에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봐두세요. 요 교육 같은 경우는 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보시는 게 좋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뭐 100번이라도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저녁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